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교재 515페이지 거기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보겠습니다. 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가 뭐냐? 의제 매입세 공제가 뭐냐? 일단 이론부터 정리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과세사업자가 있어요. 자, 과세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300원이었다고 할게요. 300원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해가지고 요거를 과세사업자한테 물건을 팔아요. 자, 이 과세사업자도 200원만큼의 가치를 추가시켜가지고 얘는 이제 500원에 판다라고 할게요. 자, 과세사업자한테 500원에 팔았어요. 얘는 얼마에 팔았더라고요? 300원. 그럼 부가세 30원 받아오겠죠? 자, 얘는 마진을 200원 더 붙여서 팔았으니까 500에 부가세 50 받아오겠죠? 그 다음에 이 과세사업자는 마진을 400원 붙여가지고 얼마에 팔아야 돼요? 900. 부가세 90. 이렇게 받아오겠죠? 이렇게 최종 소비자에게 팔았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얘 입장에서는 매출세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매출세액 30이겠죠? 매입세액이 있고 납부세액이 30 이렇게 됐다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얘 입장에서는 매출세액이 50, 매입세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매입세액이 20. 그래서 납부세액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30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는 매출세액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90. 그 다음에 매입세액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50. 이렇게 나오죠. 납부세액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40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 사업자들이 창출한 부가가치 있잖아요. 창출한 부가가치가 300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30만큼의 부가가치세, 200에 대해서 이거 잘못 뺐네. 30을 빼면은 20이겠네. 20만큼의 부가가치가 나올 거고, 얘는 400에 대해서 정확하게 40의 부가가치가 나오죠. 이게 딱 FM대로 부가가치세의 흐름이죠. 부가세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만약에 중간 단계에 면세사업자가 끼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거 한번 볼게요. 저희 과세사업자가 있어요. 과세사업자가 마진을 300원 붙여가지고 팔아요. 누구한테 팔았냐면요, 면세사업자한테 팔았다라고 할게요. 자, 300원에 부가세 30원 받아오겠죠? 그럼 얘 입장에서는 매출세액이 30. 자, 그 다음 매입세액이 있는데 매입세액은 없고, 그럼 납부세액이 30 이렇게 나왔다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인데 면세사업자도 요 위에 있는 과세사업자랑 똑같이 마진을 200원 붙여서 판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얼마에 팔아야 되냐면요, 얘는 자, 사원금액이 얼마예요? 300원에 부가세 30원 냈는데 이 부가세가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사원금액은 330원으로 봐야 돼요. 매입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200원만큼의 마진을 붙이면은 530원, 530원에 팔아야 돼요. 근데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겠죠. 자, 요거를 과세사업자한테 팔았다라고 할게요. 자, 과세사업자한테 팔았고, 이 과세사업자는 이제 최종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겠죠. 최종 소비자에게 물건을 얼마에 판매하냐면요, 위에랑 똑같이 마진을 400원 붙인다라고 할게요. 그럼 530원에 사왔고, 마진을 400원 붙여서 팔려면은 930원에 팔아야 되겠네. 930원. 그럼 부가세가 얼마예요? 과세 물품이기 때문에 93원이 붙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안 하죠. 매출세액이 93. 그 다음에 면세를 구입했기 때문에 뭐 부가세 낸 게 없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는 안 돼요. 그럼 이 과세사업자가 납부해야 되는 세액은 얼마가 돼요? 93원이 나오게 돼요. 93원이. 자, 그러면은 국가에서 걷어가는 부가세가 얼마냐? 창출된 부가가치는
200, 400 해가지고 900이죠. 900의 10%인 90원만큼의 부가가치세를 걷어가야 되는데 지금 국가에서 얼마만큼의 부가세를 걷어가고 있어요? 30 더하기 93 해서 123원이나 걷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국가에서 의도하지 않게 부가가치세를 더 많이 걷어가는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이렇게 중간 단계에 부가세를 신고 안 하는 납세자가 있다. 부가세를 안 내도 되는 납세자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런 사업자가 들어가 있으면은 국가에서 의도하지 않게 부가세를 더 많이 걷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부가세를 내고 사온 건 아닌데 면세를 구입하면서 실제로 부가세를 내고 사온 건 아닌데 부가세를 낸 걸로 의제하고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요. 의제 매입세 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입한 금액에 면세 구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의제 매입세 공제는 왜 해주느냐? 중간 단계에 면세 사업자가 들어가면은 의도하지 않게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더 많이 걷어가는 효과가 더 많이 걷어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의제 매입세 공제라는 걸 해주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했던 부분 있잖아요. 이건 몰라도 돼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의제 매입세 공제는 왜 해주느냐 그런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하고 이제 515페이지 교재에 있는 내용들 의제 매입세 공제가 어떤 경우를 해주고 뭐 어떤 내용이냐 요건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설명을 좀 할게요. 칠판을 좀 지우고 할게요. 자, 의제 매입세 공제와 관련된 내용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의제 매입세 공제. 근데 이건 매입세 공제 받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자, 먼저 이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하느냐 적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적용 요건은 여기 과세사업자여야 돼요. 과세사업자이고 세 가지 요건이 들어가요. 첫 번째, 그 다음에 1번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2번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3번 요건이 있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요건. 첫 번째 요건은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한 경우로서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한 경우로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 두 번째 요건은 과세 재화의 원료로 사용이 돼야 돼요. 과세 재화의 원료로 사용. 그래서 그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해가지고 그 구입한 면세 농산물을 과세 재화의 원료로 써야 돼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요. 음식점업이에요. 식당 가서 음식을 드시면은 그 부가세가 붙는단 말이에요. 식당은 거의 과세사업자예요. 자, 근데 그 음식물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면세 농산물 등을 많이 매입해 오잖아요. 그럼 매입한 면세 농산물 등은 부가세 안 내고 사온 거잖아요. 근데 부가세 낸 걸로 의지하고 매입세 공제해 주는 거 뭐 그런 건데 음식점업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느냐 뭐 초코파이 파는 회사 그런 데 있잖아요. 초코파이 팔 때 그 밀가루 같은 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면세 농산물을 매입해서 그 다음에 파는 초코파이는 과세가 되죠. 빵 만드는 업자들도 거의 다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은 뭐냐. 세 번째 요건은 여기다 좀 적을게요. 세 번째 요건은 다음의 서류를 세무서에다가 제출해야 돼요. 어떤 서류냐? 계산사개표. 근데 면세 농산물을 매입한 경우에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면세 농산물을 매입하고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면세 농산물을 매입했다라고 하는 적격 증빙을 그 세무서에다가 제출해야 되는데
적격증빙 어떤 게 있어요? 면세를 구입하고 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 일단 계산서가 있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신용카드가 있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현금 영수증이 있죠. 그래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만 의제매입세 공제가 돼요. 계산서 받은 거는 우리가 계산서 합계표에다가 반영을 시켜서 제출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받은 거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에 반영을 시켜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요건이 중요한데, 첫 번째 요건은 면세 농산물을 매입한 경우잖아요. 그 면세 농산물을 매입한 경우에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하고 연결이 되겠죠. 면세 농산물을 매입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증빙을 적격 증빙을 받았어야지 그 세무서에서는 믿어준단 말이에요. 의제매입세 공제,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거니까 적격 증빙을 받아야지 해주겠죠. 면세를 구입하고 받을 수 있는 적격 증빙이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해요. 단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면세 농산물을 구입한 경우, 직접 면세 농산물을 구입한 경우가 있어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농어민한테 직접 면세 농산물을 구입한 경우에는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받지 않아도 의제매입세 공제가 가능해요. 그냥 일반 영수증이나 혹은 계좌이체하고 난 다음에 신분증 복사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의제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농어민한테 직접 면세 농산물을 구입한 경우에는 이 적격증빙의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라는 거.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그 시골에 있는 농어민들이 자기들이 재배한 농작물을 팔아요, 사업자한테. 팔면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런 거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해주는 게 어렵죠. 그래서 농어민한테 직접 면세 농산물을 구입한 경우에는 이러한 적격증빙의 제출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제조업인 경우만이에요.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안 돼요. 음식점업은 반드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어야지 되는 거고, 제조업은 제조업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 주의하세요. 자, 그래서 요건,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건 중요해요. 다 암기하세요. 첫 번째 요건은 면세 농산물을 구입해야 되겠고, 두 번째 요건은 구입한 면세 농산물을 가세 재화의 원료로 써야 되겠고, 세 번째 요건은 그 구입한 면세 농산물에 대한 적격증빙, 그 적격증빙을 제출해야 되는데, 세무서에다가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얘들을 제출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근데 단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농어민한테 직접 면세 농산물을 구입한 경우에는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자, 그 다음에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시기가 있죠. 두 번째, 공제 시기는 언제가 되느냐? 의제매입세 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한 시점에 의제매입세 공제를 해준다라는 거. 구입한 시점. 여러분들 사용한 시점 아니에요. 사용 언제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에 찍혀있는 구입한 날짜 있죠. 그 날짜에 의제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고, 사용한 시점에는 사용한 시점이 아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3번에 의제매입세액의 계산이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이야기할게요. 이거 해야 되겠네. 자, 의제매입세 계산 세 번째. 자, 계산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처음 배울 때 좀 어려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일단 제가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의제매입세 공제액은 얼마가 되느냐? 면세 농산물 등 매입가액에서 면세 농산물 등 매입가액에 102분의 2를 곱해요. 102분의 2다. 자, 근데 그 법인 중소기업인 법인 있죠. 중소기업인 법인 사업자. 중소법인의 경우에는 의제매입세 공제율이 104분의 4가 돼요. 일반 법인은 102분의 2고 중소기업인 법인은 104분의 4. 이거 외우세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시험은 거의 법인이 출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나오는 의제매입세 공제율은 104분의 4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외워두세요.
그래서 구입한 금액 있죠.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한 금액의 104분의 4만큼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 자, 책 한번 보세요. 책에 보시면은 그 공제율이 나와 있죠. 공제율에 제조업은 102분의 2, 단 개인 사업자 및 중소기업인 법인 사업자는 104분의 4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음식점업은 108분의 8, 상당히 높죠. 음식점업이 더 높은 거는 그 식당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부가세 내는 걸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그 공제율을 좀 더 높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단 법인은 106분의 6이면 뭐 가세 유용 장소는 104분의 4인데 그까지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시험에 법인 음식점업이 한번 나오긴 했어요. 그때 나왔을 때 106분의 6으로 답을 했었어야 되는데 참 다 외우려고 하면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1번의 제조업만 외우시고 그 음식점업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다가올 때 좀 그 여력이 되시면 외우시고, 뭐 아니면은 크게 뭐 암기 안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인데, 이 매입가액은 운반비는 제외예요. 근데 운반비는 부가세가 붙는단 말이에요. 과세 제외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세금 계산서 받아가지고 매입세 공제 받으면 되는 거지, 운반비가 면세농산물은 아니잖아요. 얘는 그래서 운반비는 제외가 된다라는 거.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어려운 게 이 의제 매입세 공제가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있다. 한도가 얼마가 되느냐? 이 매입가액 전부 다 되는 게 아니라 여기 한도가 있다. 한도는 과세 표준의 35%가 된다. 자,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516페이지. 516페이지 가보시면 의제 매입세액의 한도가 있죠. 공제 한도는 해당 가세 기간 가세 표준의 한도율인데, 그 한도율을 봤더니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 사업자 나눠져 있죠. 개인 사업자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안 외워도 되겠고, 그 이번에 법인 사업자 있잖아요. 이것만 외우면 될 것 같은데, 한도율은 가세 표준의 35%가 돼요. 자, 근데 이 가표의 35%인데 여기 좀 어려운 게, 이 과세 표준의 35%라고 하는 게 과세 기간의 가세 표준이에요. 과세 기간의 가세 표준의 35%예요. 그러니까 6개월치 가세 표준의 35%. 1기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2기 때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표의 35%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인지는 그 옆에 517페이지의 예제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517페이지 예제 보시면은 중소기업인 주준서는 과일 통조림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 아래 자료를 참고로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1은 1기 예정신고 기간에 의제 매입세 공제액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1기 예정부터 해볼게요. 자,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부가세 신고는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4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하겠죠. 자, 이렇게 될 건데, 이 가세 기간에 매출세액을 봤더니 매출세액이 얼마가 나왔냐면요, 과세 표준이 얼마래요? 자료 2에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가세 표준이 100만 원이라고 돼 있죠. 100만 원에 10%만큼 부가세 나오겠죠. 자, 그럼 매입세액이 있는데, 매입세, 의제 매입세 공제액이 있는데, 면세 농산물 등 매입한 금액이 얼마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자료 1에 봤더니 구입 내역이 3월 1일 날에 주 경일 유통에서 과일을 41만 6천 원에 현금 구매하고 계산서를 수차했다. 41만 6천 원이라고 돼 있죠. 그럼 요 금액의 몇 분의 몇이에요? 이게 중소제조업인가요? 네, 중소기업인 제조업이니까 104분의 4가 되겠죠. 의제 매입세 공제액은 요만큼이 나올 거예요. 41만 6천 원 곱하기 104분의 4 하면은 요 금액이 16,000원이네요. 16,000원.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예정신고 때에는 일단은 구입한 금액의 공제율만큼 전부 다 해줘요. 한도 계산을 안 해요. 한도가 가세 표준의 35%라고 했는데 요거는 6개월치 가세 표준의 35%거든요. 그래서 예정 신고를 할 때는 아직 6개월치 가표가 안 나왔고 3개월치 가세 표준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한도 계산을 안 하고 일단 다 해줘요. 자, 해주고 난 다음에 확정가가 되잖아요. 자, 6월 30일까지 해서 7월 25일 날에
확정 부가세 신고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요때에 매출세액을 봤더니 자, 매출세액 과세 표준이 얼마예요? 과세 표준이 150이죠. 자, 150에 몇 프로예요? 10%.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의제 매입세액 공제 받아야 되잖아요. 매입세액은 매입한 금액, 농산물 매입한 금액이 얼마예요? 52만 원이죠. 거기 보면 거기 자료 1에 보면은 구입 내역에 동그라미 2번에 5월 3일 날 주 성진 상사에서 과일을 52만 원에 구입하고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52만 원 곱하기 공제율은 몇 분의 몇이에요? 104분의 4.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 금액 있잖아요. 이 금액은 이제 확정 때 매입한 거. 확정 때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 한도 계산을 해야 돼요. 자, 이게 한도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봐야 되는데 한도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요. 과세 표준의 몇 프로라고 했어요? 예, 35%라고 했잖아요. 과세 표준의 35%예요. 자, 근데 이 과세 표준은 6개월치 과세 표준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6개월 동안의 과세 표준은 얼마가 되느냐? 예, 요만큼이 되겠죠? 예정 때는 100만 원, 확정 때는 150이니까 250이죠. 그래서 250만 원에 35%만큼이 한도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한도는 6개월치 한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250에 35%이면은 요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250만 원에 35%. 87만 5천 원이 한도가 나와요. 87만 5천 원이 한도가 나오는데 이게 한도예요. 자, 근데 이미 예정 때에 의제 매입세 공제 받았던 금액이 얼마가 나와요? 네, 87만 5천 원. 자, 87만 5천 원이 한도인데 이미 예정 때에 의제 매입세 공제 받았던 금액이 얼마예요? 41만 6천 원어치만큼은 의제 매입세 공제 받았죠. 그러니까 이 두 개 합한 금액 있죠. 예정 때하고 확정 때 합한 금액이 한도가 87만 5천 원인 거예요. 이 한도 금액은 확정 때 매입한 것만 한도가 아니라 6개월치의 한도가 87만 5천 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예정 때 이미 41만 6천 원만큼 의제 매입세 공제 받았잖아요. 그럼 추가적으로 한도가 얼마가 나오느냐? 87만 5천 원에서 41만 6천 원 빼면은 추가 한도는 45만 9천 원이 나오는 거예요. 45만 9천 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받을 수 있는 금액 1기 확정 때에는 45만 9천 원까지만 가능해요. 6개월 동안에 87만 5천 원만큼을 의제 매입세 공제해 주겠다라는 건데 이 중에서 41만 6천 원은 예정 때 써버렸죠. 남아있는 한도는 45만 9천 원인 거예요. 그래서 52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 45만 9천 원에 104분의 4만큼 의제 매입세 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금액 45만 9천 원이죠. 여기에 몇 분의 몇을 곱하면 돼요? 104분의 4를 곱하면 되겠죠? 네. 45만 9천 원에 104분의 4를 곱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예, 한도는 17653, 17,653원만큼 의제 매입세 공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이랑 약간 좀 다르게 풀었는데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더 편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제가 해설을 좀 더 제가 설명한 거랑 근접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516페이지 다시 가볼게요. 한도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 5번에 의제 매입세액이 추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았던 거를 가세 제화의 원료로 쓰지 않고 만약에 바로 팔아버렸다. 그때는 의제 매입세 공제 받았던 거 배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고, 자, 6번에 회계 처리 분개 볼게요. 자, 회계처리인데 회계처리 뭐 간단해요. 그 의제 매입세 공제도 매입세 공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뭐 차변의 원재료, 그다음 의제 매입세 공제액이 있으면은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뭘로 잡아야 되냐면요, VAT 대급금 이렇게 잡으면 돼요. 외상으로 했으면 외상 매입금이겠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분개를 있잖아요. 회계 처리를 할 때 의제 매입세 공제를
면세 농산물을 매입할 거 아니에요? 메인 배출 전폐력에 붕괴를 할 때 우리가 의제료 매입 탭이 아닌 그냥 일반 탭에서 입력을 한다.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다음 시간에 입력할 때 이야기할 건데 그 메인 배출 전폐력 있잖아요. 메인 배출 전폐력에서 계산서 받았으면 코드 유형이 몇 번이 돼요? 53 면세가 되겠죠. 계산서 받았으면 53 면세, 카드 받았으면 코드 유형이 몇 번이에요? 58 카면, 현금 영수증 면세제와 구입했으면 62 현면이죠. 그래서 메인 배출 전폐력에 차변의 원재료 104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할게요. 계산서 구입하고 계산서로 면세제화를 구입하고 차변에 원재료 104만원, 대변에 현금 104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계산서 면세 구입한 거니까 VAT 대여금 그런 거 안 잡아놨겠죠. 일반적인 붕괴는. 자, 그렇게 잡아놨다라고 하면은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때 있잖아요.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차변에 잡혀있는 원재료 104만원 내에 104분의 4를 곱하면 4만원만큼은 의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 회계처리를 해줘야 돼요. 따로. 이때는 따로 해줘야 되는데 그럼 차변에 있는 원재료를 대변에 빼야 되겠죠. 4만원만큼. 그거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계정 과목을 뭘로 바꿔야 되냐면요. VAT 대급금 4만원 이렇게 붕괴를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일반 전폐력에서 해야 되는 붕괴예요. 차변에 원재료 104만원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4만원만큼은 의제 매입세 공제액이었잖아요. 그럼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계정 과목이 VAT 대여금이 됐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원재료를 빼면서 계정 과목 VAT 대여금으로 바꿔야 되는데 대변에 원재료를 뺄 때 이게 판매 목적, 재고자산이잖아요. 재고자산이 판매 목적으로 빠졌어요. 판매 목적 이외로 빠졌어요. 판매 목적 이외로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몇 번 적용을 반드시 입력해야 되냐면요. 8번 적용, 타계정 대체이기 때문에 8번 적용을 입력해야 된다라는 거. 자, 의제 매입세 공제 회계 처리를 하라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이렇게 붕괴하면 돼요. 대변의 원재료 빼면서 차변의 VAT 대여금. 자, 이렇게 붕괴를 하면 되는데 이게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프로그램이 그 의제 매입세 공제에 대한 탭이 따로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제 매입세 공제 회계 처리하는 탭이 따로 있지 않았는데 프로그램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할 수 있는 의제 매입세 공제 회계 처리를 하는 탭이 따로 생겼단 말이에요. 그 탭에다가 붕괴하면은 붕괴가 바로 이렇게 돼버려요. 의제 매입세 공제액은 바로 VAT 대여금으로 붕괴가 돼버리기 때문에 의제 매입세 공제에 대한 회계 처리를 따로 빼면서 할 필요가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와요. 최근에 넣은 적 없어요. 그래서 참고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제 매입세 공제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다 드렸고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 이 관련된 메뉴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세무서에다가 제출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무서에다가 제출할 서류는 계산서 받았으면 계산서 합계표, 그 다음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받았으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제출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 공제 해달라고 세무서에다가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작성하는 서류가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가 되겠습니다. 자, 요 메뉴는 잠깐만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